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요즘 느끼시는 그 이상한 여름 날씨 변화, 특히 소나기처럼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 즉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고 오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짧게 쏟아지는 비가 많아졌는지, 앞으로 날씨는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하늘이 맑았는데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진다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우산도 안 챙겼는데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던 기억. 이 영상에 들어오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엔 맑은 날씨에 어두워지면 비 곧 오겠구나라는 예감이 들었던 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맑았던 게 조금 전인데 하늘이 금세 검게 뒤집히고 5분 후엔 문 앞이 물바다가 되는 걸 얼마나 자주 겪으셨나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엔 왜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는 걸까? 밖에 있는데 우산도 없으니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 수준이 아닌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여름 풍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집중호우가 늘었는지, 어떻게 날씨 패턴이 바뀌었는지, 앞으로 여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특히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한 내용 모두 다루겠습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가 무엇인지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인 장마나 넓은 지역에 골고루 내리는 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 잔잔히 내리는 비랑 몇십 분 만에 수십 수백 밀리미터가 쏟아져 내리는 물폭탄은 피해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 장마라고 하면 며칠씩 비 오고 서서히 흐려지고 우산만 있으면 감당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10분 만에 글자 그대로 집중호우가 시작된다는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 먼저 지구기온 상승입니다. 탄소 배출 증가로 온실가스가 쌓이면서 지구 평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로 인해 한반도 주변 바다 특히 서해와 동해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 중에 띄울 수 있어요. 공기에 들어가는 수증기 용량이 늘어나면서 빗방울이 한 번에 모이는 양도 함께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에 쏟아지는 비의 양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죠. 두 번째, 불안정한 대기 흐름과 찬 공기 충돌. 뜨겁고 습한 공기와 급격히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히면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서 구름이 급속히 자랍니다. 이런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짧은 시간에 뇌운강한 비구름이 형성되어 순간적으로 강한 비가 옵니다. 이 역시 국지성 집중호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옛날 장마전선은 1000km 이상 넓게 퍼진 띠 모양이었지만 이제는 그 띠가 점점 좁고 강하게 발달하며 한 지역에 몰려드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도시화와 열섬 현상. 도시엔 건물과 도로, 아스팔트가 많죠? 이런 인공 구조물들은 햇볕을 흡수해 열을 저장하고 밤에도 뿜어냅니다. 이를 열섬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 때문에 도심 지역은 주변보다 온도가 더 높고 공기가 더 위로 뜨기 쉬운 구조입니다. 결국 도심에서 상승기류가 생기기 좋고 국지적인 비구름이 도심 위에 곧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죠.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 주변 저층 빌라 밀집 지역, 반지하 주택, 상습 침수 지역이 많은 곳은 이런 영향이 더 갑자기 드러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후 전선 구조 변화.
예전엔 장마전선 또는 정체전선이 오래 머무르며 넓게 퍼진 비였다면 지금은 좁게, 빠르게, 강하게 퍼지는 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선이 한 지역에 수일 멈춰 있거나 반대로 하루 사이에 폭우와 맑음을 반복하며 이동하는 패턴은 우리 몸과 생활에 큰 혼란을 주기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요즘 집중호우가 많아졌는지에 대한 원인들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뜨거워진 바다에서 시작된 수증기의 상승이 불안정한 대기와 도시의 열섬 현상까지 더해져 좁은 지역에 강한 폭우를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만큼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걸까요?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엔 1시간에 30mm 이상 비 오는 날이 연 평균 약 1.2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2일로 늘어나고 2010년대엔 다시 1.8일로 줄어들었지만 비 오는 양 자체는 더 강해진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023년 여름 정말 기록적이었죠.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장마가 이어졌고 7월 9일부터 27일까지는 중앙대책본부까지 가동되는 집중호우였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단일 장마 시즌 기준으로 기록적 3위였고 전북 군산 같은 지역에서는 하루에 429mm나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7월 상순에 이미 국지성 집중호우가 여러 차례 현실로 닥쳤고 기상예보 전문가들은 올해 7, 8월에 평년보다 120% 정도 많은 비와 시간당 30에서 50mm 수준의 집중호우가 자주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아주 세게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수 시스템 한계 시간이 짧고 강도 높은 비는 하수도, 배수로, 도로 등 도시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량 침수 및 고립 순식간에 물이 불어 도로가 잠기고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철역 출입구부터 침수가 시작됩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산기슭이나 경사지 주택지역은 지반이 약해지며 산사태 위험이 급속히 커집니다. 정전 및 끊어진 통신 감전, 누전, 전력 흐름 이상으로 전기 사고나 정전이 발생할 위험도 높죠. 무엇보다 시니어분들,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전문가들은 향후 2091년에서 2095년에는 1시간 강수량이 현재보다 2배에서 최대 3.7배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7월 초에 발생하던 집중호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주의하면 좋을지, 특히 시니어 세대를 위해 5가지 행동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기상예보와 특보주의 깊게 확인하기. 아침 저녁에 나오는 기상특보나 재난 문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로 바뀌면 바로 실내에 머무르는 등의 행동 지침을 따라주세요. 둘째, 집 배수 시설 점검하기. 빗물바지, 배수로, 우수관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정리하세요. 창문틀, 문틈 밀폐 상태를 확인하고 방수 처리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비상용품 미리 마련해두기. 물에 잠겨도 문 가까이에 두기 좋은 것들. 손전등, 여분 건전지, 생수, 간단한 간식, 충전된 보조 배터리, 비상 연락이 가능한 여분의 핸드폰, 라디오, 상비약, 체온 유지 담요, 약품, 현금, 의약품 등을 포함한 키트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넷째, 집 밖 이웃과의 사전 협력 준비하기. 동네, 자녀, 이웃, 복지센터 등과 비상 연락망을 형성하세요. 혼자 계시는 분은 비 오면 연락해주세요라고 주변에 이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대피 경로와 대피소 미리 파악하기. 주민센터, 학교, 경로당 등이 비상 대피소일 수 있어요. 평소 위치를 알고 계시면 긴급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는 당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현실이며 짧고 강한 집중호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올 여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